CP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C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마더보드, 메모리로 램이 있고 비휘발성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 SSD가 사용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그래픽카드, 전원 장치, 외장 케이스, 열을 식히기 위한 쿨러,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 사람하고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인터페이스가 되게 됩니다. 다음 OS, 윈도우를 많이 쓰고 있죠. 다음 C 같은 개발용 언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PC 속도는 클럭과 몇 비트짜리 CPU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인스트럭션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외부 메모리의 밴드위드스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CPU는 고속에 반해서 메모리가 좀 저속입니다. 따라서 특히 더 SSD는 더 저속이 되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메모리 CPU 내부에 있는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의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윈도우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C분할, 싱글코어에서 C분할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운영 체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 쪽에서 이제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게 MCU인데, MCU 같은 경우에는 이런 OS 프로그램을 탑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별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리얼타임 프로그램입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동작을 하다 좀 갑자기 느려지거나 다른 프로그램 액세스를 하는 경우에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MPU 같은 경우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항상 모든 내용을 수행을 하고 마쳐야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도 제작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직접 짜야 됩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되지만, 이쪽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CPU를 분류를 해보면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이거는 계산 위주로 주로 사용하는 프로세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MCU와 DSP인데, MCU는 컨트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장치에 모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SMPS를 구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AD, PWM, 통신, 램, 롬 이런 것들을 온 칩상 하나의 칩 내부로 전부 구현을 한 것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DSP 같은 경우에는 신호 처리 연산 부분에 특화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곱셈 기능과 블루투스 포인트를 연산하는데 싱글 사이클로 진행을 한다든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들 DS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CPU는 프로그램 내용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0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 것이 PC CPU가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와 디지털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숫자로. 하지만 이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아야, 그래서 램이나 롬에 저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주소를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PC에 어떤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되면 이런 여러 그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를 제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가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 구성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라는 게 있고 주소, 컨트롤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어드레스를 8비트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비트를 묶어 가지고 이걸 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PU 내부 회로의 구성을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 그 명명에 따른 그 구분 부분은 CISC 칩과 RISC 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ISC 칩은 어떠한 그 하드웨어의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명명어 체계의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특정한 그 하드웨어적인 운영을 배제를 하고 명명어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그 칩을 리스크 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리스크 칩이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아키텍처의 구조에서 그 폰 노이만 방식하고 하버드 아키텍처 두 가지가 있는데, 폰 노이만 같은 방식에서는 ALU, 그 다음 컨트롤러, 그 다음 외부 IO,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이 메모리 부분에서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를 하나의 버스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폰 노이만 방식입니다. 하버드 아키텍처에서는 인스트럭션, 명명어 메모리 부분 하고 데이터 메모리의 그 버스를 두 가지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버스를 분리한 방식을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부분에서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 메모리의 그 각각 버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 데이터 어드레스 버스를 또 별도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16비트 버스를 CPU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그 24비트의 그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램 부분에서는 16비트 버스인데, 16비트를 X 영역하고 Y 영역으로 나눠서 두 가지 버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두 가지 영역에 따로따로 데이터를 주면 그 싱글 사이클로 한 번에 CPU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는 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선정을 하고 했을 때 최소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MCU 선정된 MCU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명명어, 인스트럭션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서 CPU는 머신 코드를 가집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 코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계 코드는 이진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진 코드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OP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 어드레스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퍼레이션 코드, 그러니까 기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명명어의 부분이 됩니다. 이 OP 코드라는 게. 근데 이게 이진수로 나타내면 사람이 전혀 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니모닉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니모닉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진 코드를 알파벳 형식의 그 어떤 문장으로 add i, 정수를 더하라,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을 니모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모닉 셋이 인스트럭션 셋이고, 이게 그 언어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셈블리 랭귀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셈블리 랭귀지는 뭐 라벨, 그다음 뭐 주성문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초기의 오리진, 뭐 이런 특정한 명명어들이 주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러한 그 머신인 코드 인스트럭션 셋에 대한 그 표인데, 이 표에서 뭐 add라는 명령어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P 코드 자체가 지금 위에 쪽은 4, 6, 2의 6성결의 이러한 니모닉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2의 6성이니까 64개네요. 64개의 OP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OP 코드 자체가 뭐 64개라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이제 add 같은 경우에는 동작되는 사이클이 1사이클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뭐 특징적으로 곱하기, 멀티플라이어는 일반적으로 뭐 한 4사이클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곱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사이클에서 이 곱하기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누기 연산인데, 이 나누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사이클 정도를 소모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스트럭션 셋을 한번 살펴봐서 대충 자기가 쓰는 그 명령어가 몇 사이클 정도 소모되느냐, 이 CPU 성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체크 한번 해서 이거 자꾸 나누기를 쓰면 그냥 연산이 오래 걸리더라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사이클이 긴 경우 반드시 데이터 시크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하드웨어 부분에 완전히 디펜드되어 있는 부분은 머신인 코드, 인스트럭션 셋, 어셈블리 랭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이런 부분들이 CPU를 바꿀 때마다 조금씩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인 C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 짜는 것은 C 베이스에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다음 어떤 수치 해석의 알고리즘 부분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게 됩니다. 하드웨어 개발 부분은 TTL, 게이트, 레벨, 그다음 CPU, 뭐 ADDA, 램, 뭐 통신 파트들, 이런 I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부분에서는 저항, 인덕터, 캐피시터, 그다음 오앰프 좀 중요하겠죠. 오앰프하고 트랜지스터, FET, 스위칭 소스 등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부분을 구성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다음 전력, 뭐 모터 등의 그런 전기 부분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 그다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CPU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짜면 프로그램 메모리 쪽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리셋이 되면,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리셋이 되고,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0번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0번지를 가리키는 어드레스를 갖다가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불러오게 됩니다. 디코더는 명령어 해독기입니다. 이 명령어를 해독을 해서
컨트롤 유닛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컨트롤 유닛은 이 CPU 전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에서 데이터 메모리로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명령어 부분이 있다면 어드레스로 데이터 메모리로 접근을 합니다. 거기서 그 해당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를 ALU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ALU에서는 산술 연산 장치, 덧셈, 뺄셈, 논리 연산, 시프트 연산 장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를 어떤 연산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수행한 결과의 데이터 값을 accumulator로 넘기게 됩니다. 이 accumulator는 ALU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에서 다시 ALU 쪽으로 우리가 다음 연산이 필요로 하게 되면 이쪽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accumulate의 결과값을 램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이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데이터 메모리 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 과정은 패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동작을 해서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OP 코드를 인스트럭션 셋을 들고 오는 것을 패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온 뒤에 이것을 명령어 해독을 하는 것을 디코더, 수행을 하는 것을 ALU가 수행을 하는 것을 execute,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 그 다음 이걸 다시 램 쪽으로 우리가 돌려서 다시 저장을 하는 것,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CPU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파이프라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동작은 CPU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5단계의 동작 특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이클에서 패치, 프로그램 카운터 0의 0 어드레스 부분을 명령을 가지고 오고 명령을 해독하고 수행하고 메모리에 접근을 하고 라이트백 한다. 그래서 5사이클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5클락이 지난 뒤에 다시 두 번째 어드레스에 접근을 해서 패치, 디코더, 익스큐트 이런 순서로 우리가 CPU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코드 동작하는데 5사이클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동작을 시킬 수 없을까라는 부분이 파이프라인 동작입니다. 파이프라인 동작은 5사이클이 지난 뒤에 다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패치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 디코더 부분과 패치 부분을 따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라인은 수행을 하고 PC1 부분의 프로그램은 디코더하고 PC2 부분 PC 카운터가 두 번째 어드레스에 접근한 부분은 패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파이프라인 오퍼레이션입니다. 네 번째는 execute, 디코더, 패치 부분이 각각 프로그램 카운터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쭉 수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라인에서 execute 부분이 브랜치 명령을 가집니다. 이 브랜치라는 게 분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PC 카운터로 분기를 해라 라는 결과를 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PC 카운터 3번째를 4번째 클락에서 벌써 패치를 해놨습니다. 다음부터 5번째 이제 이쪽 부분에서 수행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번째 브랜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 3번째 명령을 무시하고 10번째 PC 카운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6번째 사이클에서 PC 10번의 어드레스에 접근을 해서 다시 패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익스큐트를 못하고 쭉 다음 사이클은 쭉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째 사이클에서 익스큐트를 다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파이프라인 오퍼레이션이 깨진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특징 분기 명령. 그래서 if, for 이러한 명령어들이 사용될 때 이 파이프라인 오퍼레이션이 깨질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오퍼레이션이 깨진다는 것은 결국 CPU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CPU 구성에서 버스 부분과 ALU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CPU 내부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ALU, 어큐뮬레이터, 그다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디코더 부분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유닛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CPU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되고, 버스로 따지려면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장치, 그 램, 롬, 주변 장치와 이런 버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죠. ALU 내부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U는 Arithmetic Logic Unit으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입니다. 그래서 애더, 더생기, 뺄생기, 그 다음에 논리 연산, 그 다음 상태 플래그, 그 다음 시프트 연산, 그 다음 보수 장치, 음수 같은 경우에는 예보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 그 다음에 또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곱셈기, 이러한 장치들이 ALU를 구성하게 됩니다. ALU는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OP 코드를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연산을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ALU의 상태는 캐리어, 네거티브, 그다음 오버플로우, 이런 상태 레지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OP 코드가 3비트이다. 그러면 8개의 명령을 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비트의 그 OP 코드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or, and, not exclusive or,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ALU를 Arithmetic Logic Unit을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롬은 램과 달리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마스크 롬이란 공장에서 프로그램 데이터를 구워서 출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EPROM은 Erasable Programmable ROM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PROM은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플래시롬은 지우고 할 때 블록 단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할 때 좀 매우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병렬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현재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현재 시리얼 롬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8비트 데이터와 어드레스 비트를 가지면 16개의 포트를 CPU에서 외부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한 2선 내지 4선을 이용을 해서 직렬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